그거 안 가르쳐? 휴가 전당대회. 전당대회 하죠. 책임놀이 맡겨가지고. 주민당대표의 속기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46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시작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과학을 도시 개선에 다녀왔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과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서 과학을 원천으로 한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공유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주도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혁신성장을 공유한 것은 신산업 불통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혁신성장은 제2노믹 시대의 3대 축의 하나로서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혁신성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적절한 규제개혁과 과감하고도 일관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간 금리와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고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 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상황입니다. 제한적인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혁신 성장에 따른 규제 개혁이 경제 민주화의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법도 잘 쓰면 잘 된다라는 속담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해 내면서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안일하게 접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근 연이은 BMW 차량 화재 사고와 뒷북 대응으로 국민기관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가 벌써 32대나 됩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해 수많은 사고와 침몰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하겠습니다. BMW는 앞서 2016년 유럽에서 비슷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올해 6월에서야 원인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특정 기간, 특정 국가에서 30대가 넘는 자동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은 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많은 것을 한국에서 발생한 연쇄 사고는 인재라고 할 것입니다. 사고 이후
뒤늦은 조치를 한 BMW에 1차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당국이 국토부 또한 2차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할 것입니다. BMW와 당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전면 수리, 리콜을 통해 안전 대리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의 책임법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대폭 강화해서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고 필요하다면 국회, 법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서 사고 원인과 당사자 책임을 따져보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된 것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수많은 재판 조례와 로비, 국정원임을 의식하는 정세 분석과 대응문건 작성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정부 소송 문건을 대필하며 개별 법관의 재판에 개입한 상황에 이어 테러방지법과 같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입법 전략을 세워서 사실상 청와대에 상납할 법안을 대리 작성한 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 조례한 것을 넘어서서 상법 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허물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거론가는 헌정사상 최대의 헌정 파괴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사법부는 반성하며 자신들의 의혹을 감추고 검찰이 청구할 영장을 기각하는 등 비겁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의 판사와 검사의 중립성을 보장한 뜻은 권력과 결탁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존립 기반 역시 국민의 신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과 처벌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어제 정부 여당이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7월과 8월 두 달간 가구당 전기요금을 평균 10.5%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걱정이 100%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일부 언론에서 땜빵 처방이다, 전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여름 폭염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들끓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재난 수준의 폭염에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재난안전법을 개정해서 폭염과 한파 발생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 등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근거 없는 타깃잡기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는 원전 정비를 전력 수급 때문에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꾼 것처럼 호도한 데 이어서 이번에도 마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폭염을 겪었음에도 현재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8월 전력 공급은 1억 kW 이상으로 7월 최대 전력 수요인 9,300kW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충분합니다. 원전 설비도 중대 결함이 있어 더 이상 가동하기 어려운 월성 1호기만 해서 되었을 뿐 2022년까지 4기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근거 없는 탈원전 흠집내기 공세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혁신 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3당이 민생경제 법안 TF 협의를 통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응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것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 은행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산업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금융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규제 혁신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응산분리 규제 완화로 대주주 사중고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응산분리 예외는 인터넷 은행에만 인정해 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응산분리 원칙을 절대로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터넷 은행이 대주주인 IT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해 사정부화 우려도 예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 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앞에도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BMW 520D 차량은 도로위 시험 비판이라고 합니다. 수입 차량 등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가 가장 많은 차량이 시험 비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6일 BMW 코리아는 BMW 520D 차량의 일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시기도 만사시달이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화재가 발생한 이유와 극장 대응 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또한 그동안 BMW의 행태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았고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습니다. BMW 코리아는 올 한 해에만 31대의 차량이 불에 타는 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가 42개 차종 106,317대에 대한 극장 입고를 결정했으며 목포에서는 안전진단을 통해 운행 가능을 통보했으나 해당 차량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부실 점검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독일 본사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화재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폐한 의혹도 있습니다. 잇따른 차량 화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 국토교통부의 대응도 미흡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는 2015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고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국민들 비판이 거세진 지금 시점에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BMW 차량 격리 주차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자신의 역할 내에서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BMW 차량 화재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사안으로 대책의 시급성이 필요합니다. 당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받은 차량에도 화재가 난 만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이라는 원인에 대해서만 고사할 것이 아니라 원점부터 재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객 불안과 불편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은 물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집단 소송제 등 도입 등 소비자를 보호하고 BMW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양영남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으나 재판 중에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문학은 이게 실화냐라고 할 정도로 낮추고 있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인 김백준의 폭로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의 행태는 파렴치하다는 표현으로는 조금씩 부족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고 생각한 이명박 이상적 형제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상황을 두고 보니
거의 적폭 수준의 갈취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특징 당사자인 이팔성이 분노의 비명록을 남겼을까 싶습니다. 김백주 내에서 나오고 있는 놀라운 사실 또한 하나둘이 아닙니다. 최측근이었던 정두원 전 의원이 이명박 형제는 돈이 신앙일 정도로 돈의 노예였던 사람들이라고 폭로한 적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사실을 보니 정말 개걸스럽게 돈을 먹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김부사의 개헌 계획이나 양승태 대법원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그리고 이명박의 비리 행태를 보니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 의문이 얼마나 무책임한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들의 범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고 무거운 것입니다. 큰 죄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긴긴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한치의 방심 없이 긴장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